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은 이슈시계. 나 이슈시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 모르겠네. 자, 오광년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지 못하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날이 이렇게 추운데? 그 추운 날,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서울 중앙지검 앞에 가서 좀 오돌오돌 떨기는 했죠. 자, 오늘 쑤셔볼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죠. 우리 이슈시계에서 이 내용을 좀 계속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무도하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님이 그 검찰 소환을 벌써 두 번째 받았어요. 근데 내용도 완전 또 다른 내용이에요. 1차 때는 성남FC 내용이고, 그렇죠. 예, 2차, 엊그제는 그 대장동.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뭐 대장동이 어디 붙었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대장동 되게 유명해졌어요. 거기 아파트가 많이 올랐나 모르겠네. 오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기자회견 사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헌정사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검찰에 출두했던 적이 김대중 대통령이 서경원 의원 사건 때 너무 옛날 얘기라 잘 그때 몰라요. 당시에 그때 당시는 뭐죠? 안기부였나요? 안기부로 예. 해서 조사받은 거 외에는 이제 예. 없었는데 초유의 사태였죠. 그래 1월 11일 날 성남FC 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두 번째 또 2월 28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위례 건으로 이제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했는데 이재명 대표 또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3차 그 소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무슨 부르면 오는 뭐 배달도 아니고 장마다 나오는 꼴뚜기도 아니고 일국의 야당 대표를 사실 이런 식으로 모욕 주면서 수사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군사정권 때도 그런 식으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검찰 독재 하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네요. 진짜. 그때 군사 정권, 지금은 검사 정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검찰 독재, 검찰 표현하고 독재? 싶습니다. 예. 자, 성남 FC 그때도 지금 그때도 다녀오셨죠? 예, 저는 두 번 다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좀 오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근데 지지자들도 좀 오지 말고. 지지자들이 사실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자들도 안 가고 아무도 안 오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앞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태극기 부대가 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무슨 성남지청에서도 그랬고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슈파이터 독자들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극기 부대와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 연출이 되고 거기서는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안 간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모욕당하는 그런 행위고 걔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이제 돈이 되니까 막 그거를 일부러 더 크게 하려고 그러고 더 세게 하려고 그러고 그 유튜버들이 예, 욕도 하고 그 유튜버들은 막 돈이 되는데 우리 유튜브는 언제 돈이 될까요? 우리가 예, 말이 우리 이슈파이터가 돈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 이슈파이터가 좀 잘 돼야 그죠? 우리 PD님들도 맛있는 거 좀 같이 사 먹고 할 텐데. 글쎄 말입니다. 예. 보니까 계속 기소를 해야 된다. 기소를 목표를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듯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제 대장동 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실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 대전에도 보면은 특정한 토지를 개발 시행사들이 쫙 사들여 가지고 그렇죠. 시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공동주택을 질 테니까 사업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 주택을 짓고 이러는 과정들은 민간업자들이 다 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네네네. 대전에 그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런 식으로 민간 개발을 했죠.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거를 갖다가 민간업자들이 주택을 줘갖고 그 수익을 다 가져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했죠, 예, 또. 예,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공공개발 추진을 하다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 주체인 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고 개발공사의 자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일정한 그 크기가. 근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그 시의원들이 이게 개발공사 설립하는 것도 반대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게 안 됐죠.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민관, 그러니까 민간이랑 그 관이랑 성남시청이랑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을 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네. 뭐 한 그 민간이 다 가져갈 뭐 6천 몇백억 네. 뭐 거기 중에 거의 뭐 4천 몇백억 거의 5천억 넘게 마지막까지 해서 네. 그 공공개발을 통해서 그 환수를 했는데 네. 그것을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오히려 그거를 하면서 오늘 그 기자회견 보니까 그 부산에 그 LCT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금액을 민간이 다 그 수익을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 부산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은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도안지구 개발을 그 막 잘라서 계속 하잖아요. 다 민간업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그러면은 그 민간한테 그냥 사업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민간한테 수익을 준 거니까 이건 일종의 그때 당시에 사업을 승인한 대전시장이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나요? 또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지금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네. 네. 그 괜히 또 대전 도안 얘기해서 도안 개발업자 분들을 뭐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아유. 오해 마시고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5,503억 정도의 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검찰에서는 지금 그 민간에서 뭐 7,800억을 가져갔고 공공에서 1,800억을 가져갔는데 이재명 씨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공공이 5,500억 가져갔고 민간이 1,700억 가져갔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차이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4천억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거는 아마도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질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공단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그 서판교 터널 공사 뭐 비용 이런 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도 네.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까지도 공공개발로 해서 뭐 마지막 120억인가요? 얼마를 더 환수를 해서 500 뭐 몇십억이 됐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5,503억 네네네. 환수한 사례인데 이게 완전히 그 뒤집어져서 일종의 그 배임 사건, 횡령 사건 이런 걸로 몰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내용은 뭐 대장동 내용이야. 워낙에 뉴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다뤄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그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 이재명 당대표님이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소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검찰에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 나 평일에 일하게 주말에 소환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말에 갔죠. 예, 갔는데 이제 그날 한 번 소환으로 대정동 건을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지연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소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야당의 거대 야당, 더군다나 그 다수 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파렴치한 잡범 다루듯 해서 그러니까 창피 주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날 그 조사를 할 수도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좋아 갈게 또 갈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제가 TV를 보는 뭐 당을 떠나서 뭐 누구를 떠나서도 이재명 당대표님은 그냥 뭐 언제든지 나는 소환에 응할 수 있고 나는 무슨 질문을 해도 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답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자기 확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는 죄가 아니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그 지지자뿐만이 아니고 사실 침묵하는 다수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냥 돈 한 푼 안 받고 민간한테 그냥 다 밀어줬던 거를 그렇게 환수를 한 그 사례인데 이거를 오히려 그 공을 그 과로 덮어서 처벌하려고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그 성남시가 많은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탕감하고 오히려 부자 동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죄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어떻게 뭐 더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글쎄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시국이 보니까 그 토요일 날 뭐인가요? 일요일 날인가요? 그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회 비공개로 했다고 비공개로 하는데 뭐 3시간 몇 분 했다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 장애투쟁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강경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걸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 사거리에 나가서 뭐 내일이든 내일부터라도 피켓이라도 좀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한다요. 시청 앞에서. 그건 뭐 시청 사거리에서 하는 건 관계없고, 시청 청사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호 규정 때문에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청 내거리에서 하는 거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오광영 전 의원님과 함께 이슈식에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이터!